저희 새롭게 하는 현장에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38 개짜리가 있어요. 예. 38개 맞죠? 38 개, 38 개. 그러니까 아파트가 1 개로 나오는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38개 아파트가 나가는 거예요. 쪼개진 거잖아요. 본부장님이 그거를 미리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오늘 할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. 재개발 아파트 배정 기준을 볼 건데요. 근데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좀 짚어 드렸지만 좀 큰 틀의 원리를 설명드린 거라면 오늘은 하나하나 이제 시리즈로 오늘은 주택 부분, 나중에 토지 뭐 인제 이렇게 나눠지겠죠. 오늘 주택 부분부터 먼저 볼 건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아파트 배정 기준이 되는 어떤 경우에 아파트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.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인제 재개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입지 선정을 많이 하거든요. 그게 중요하죠. 좋은 입지를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경험해 보면 좋은 입지에 가서 물딱지를 산단 말이죠. 그 엄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. 우리는 인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입지는 이제 각자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지역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있지만 이제 이쪽 부분 아파트 배정 기준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법령에 딱 명시되어 있는 거니까 한 번만 잘 배우면 계속해서 응용해 가지고 '아 이거는 아파트 받을 수 있다 없다.'를 판단할 수 있어요. 제가 이제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중개사무소 여러 개 운영을 할 때 너무 복잡하니까 손님들이 와서 제 눈에는 3개 나가는 물건인데 아파트가. 근데 이거를 인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. 아직 기준일 전이에요.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요렇게 하면은 아파트가 3채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. 그 피가 그때 그 현장이 피가 2 억씩이었거든요. 그러면 그거 사 가지고 용의자만 구한 다음에 3 개로 나누면 6 억을 버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중개사한테 설명 이제 들으려고 "이 아파트 받을 수 있냐 없냐."를 물으러 온 거예요. 중개사가 이제 모르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"이거 아파트 몇 개 나가요?" 이렇게 저한테 되물어 왔더라고요. 그래서 등기부등본하고 다 이제 문자로 보내라. 그래서 봤더니 3개 나가는 거예요. 이렇게 딱 나간다. 그럼 저의 행동이 뭐겠어요? 예? 손님한테 "아파트 3개 나간다."라고 설명을 들어라 이렇게 하겠어요?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거꾸로인 경우도 많아요. 각각 가까이 거래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파트 한 채 나가는 것도 있는 거죠. 그런 사례들을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. 너무 복잡한데 이제 한 개 한 개씩 매듭을 지어 가 보자고요. 우선 주택을 오늘 볼 건데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서울시 중에서 재개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한 거죠. 그래서 오늘도 큰 틀은 뭐 모아타운, 가로수 정비 사업, 소규모 재개발 물론 조금씩은 보겠지만 큰 틀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중에서 서울 규정만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설명을 드리고 나면 부산, 인천 뭐 다른 사업도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. 오늘은 서울에 어떠한 경우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볼 건데 그때 주택인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그다음에 무허가 주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. 이게 아파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게 될 거고 그다음에 무허가 주택에 대한 개념을 잡으려면 무허가 주택이 또 여러 개로 나눠져요. 그래서 이것도 또 개념을 좀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서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이것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. 이것도 아파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. 그다음에 이게 법이 계속 바뀌면서 옛날 조례, 새 조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얘를 나누고 있는지 법률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. 그다음에 저희 재개발 연구의 소식 좀 전해 드릴게요. 저희가 우대방하고 같이 해서 네 해서 지금 저희가 3월 5일 날 세미나를 열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은 우대방이 이제 아파트 위주로 많이 하시는 곳인데 여기랑 같이 해 가지고 재개발 관련된 저희가 세미나를 여니까 여기 저희 합정동에 있는 부동산 콘서트홀에서 열 거니깐요. 참여하시면은 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좀 쉽게 풀어 보도록 할게요. 이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.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죠. 일반 분양자들의 분양권이 아니고 우리는 기존 물건이 새 물건으로 관리처분에 의해서 바뀌는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 사업시 인가에 의해서 바뀌는 요 기존 물건들이 아파트로 가려면은 어떤 물건들이어야 되느냐. 그런데 이 법령이 계속 바뀌어 왔는데 그런데 이 법령이 처음 만들어진 게 97 년도거든요. 제가 이제 96 년도부터 제가 이 업에 뛰어들었다고 했잖아요. 95년 말부터. 실질적으로 업무는 제가 96 년도부터 본 거죠. 근데 97 년도에 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 97 년도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큰 틀은 딱 이거예요. 주택이면 최소 분할 면적이면 권리가액이면 요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되면 아파트 배정이 돼요. 그러니까
우리가 재개발 지역이다라고 하면 물건을 뭘 사야 되냐면 이런 물건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. 그중에서 오늘 제가 주택 부분을 보도록 할 거예요. 요 3 가지 규정은 우화 규정이에요. 우화 규정. 그래서 주택이면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다음 최소 분할 면적은 지금 현재 90 제곱미터를 규정하고 있는데 90 제곱미터가 넘으면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요거는 제가 다음에 또 설명드리기도 하고. 요거는 엔드 규정이 아니고 우화 규정이란 말 뜻은 뭐냐면 주택이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. 90 제곱미터 이상이면 아파트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러면 주택인 경우라면 땅이 몇 평 있어야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? 1 평이 없어도 돼요. 예. 그냥 주택이면 된다는 거죠. 땅이 0 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주택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죠. 유허가, 무허가 뭐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 이건 좀 이제 보게 될 건데 이런 종류는 따져 보겠지만 그게 어찌 됐건 간에 법에서 해당하는 주택이기만 한다면 그러면 땅의 평수는 1 평도 없어도 돼요. 그러면 1 평도 없는 무허가 건물이야. 근데 주택으로 인정이 돼. 그래서 분양 자격에 해당이 돼. 땅은 1 평도 없어. 건물은 다 쓰러져 가는 무허가야. 그러면 분양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. 그럼 몇 평을 받을 수 있을까요? 그 부분을 또 생각을 해 봐야겠죠. 예.